파이코인을 지금 당장 다 팔아치우거나 채굴 앱을 삭제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아무 기능도 없는 유령 앱을 몇 개씩 만들어두고 방치했거나 파이 생태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완전히 무관심했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가만히 앱만 켜두면 코인이 쌓이던 그 달콤한 시절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생태계 내부에서는 앱 제작 비용 구조가 통째로 바뀌었고, 밖에서는 미국발 규제 지형이 흔들리고 있으며 온체인 장부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형태의 주소까지 포착됐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뜯어보되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추측인지 냉정하게 선을 그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장 없이, 그렇다고 축소도 없이 갑니다. 먼저 가장 확실한 것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파이 코어 팀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2026년 8월 24일부터 파이 앱 스튜디오의 앱 생성 및 수정 비용 구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창작자가 앱을 하나 만드는데 0.25파이, 수정하는데 또 0.25파이만 내면 됐습니다. 실제 AI 연산 비용은 이보다 훨씬 높았는데 그 차액을 코어 팀이 전부 보조금으로 메워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셈법이 달라집니다. 8월 24일부터는 앱을 만들고 고치는 표준 요금이 실제 AI 서버 연산 비용에 훨씬 가깝게 조정됩니다. 코어 팀은 여기에 어떤 마진도 붙이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순수하게 서버를 돌리는 실비만 받겠다는 뜻이죠. 다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꾸준히 들어오는 이른바 유효한 앱을 만든 창작자에게는 기존의 저렴한 요금이 계속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판단 기준입니다. 창작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실제 사용자들이 그 앱을 쓰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자격 심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재검토됩니다. 지금 기준을 못 넘긴 앱도 나중에 사용자가 늘면 다시 할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나온 정책일까요? 코어 팀이 밝힌 이유는 명확합니다. 초기에는 일부러 요금을 확 낮춰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실험하고 앱을 만들어 보게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는 충분히 쌓였지만 동시에 테스트용, 심지어 스팸에 가까운 앱들도 대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부를 계속 보조금으로 떠받치는 건 자원 낭비라고 판단한 거죠. 비유하자면 이건 신년 헬스장 등록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1월에는 누구나 의욕적으로 등록하지만 3월까지 실제로 땀 흘리며 나오는 사람에게만 진짜 혜택을 몰아주는 겁니다. 숫자만 부풀려져 있던 껍데기 앱들을 걸러내고 실제로 쓰이는 알맹이만 남기겠다는 철저히 실용적인 선언인 셈이죠. 창작자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8월 24일 이전에 앱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변 파이오니어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것. 이 부분은 소문이 아니라 코어 팀이 블로그에서 직접 권고한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이야기입니다. 먼저 확실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증권법 적용 기준을 담은 공동 해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증권만능위원회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죠. 이 지침의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는 그 자산 자체의 성격보다 발행 및 판매 방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탈중앙화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발행자의 약속에 기반한 투자 계약, 즉 증권처럼 판매됐더라도 이후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더 이상 증권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증권성 분리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가상자산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지 SEC가 파이코인을 콕 집어서 언급하거나 별도의 신호를 보낸 게 아닙니다. SEC가 파이의 비상구를 열어줬다는 식의 표현은 사실 확인이 안 된 해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지침이 정한 조건에 파이코인이 부합한다면 이론적으로는 파이코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 정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파이코인은 ICO 없이 모바일 채굴 방식으로 유저를 모아온 프로젝트입니다. 이 구조 자체는 전통적인 증권형 토큰 판매 방식과는 분명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지침이 파이코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SEC가 요구하는 진짜 관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탈중앙화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짚자면
파이코인의 현재 구조는 이 기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프로토콜 개발과 핵심 정책 결정권은 여전히 코어팀이라는 소수 그룹이 쥐고 있고, 링크드인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코어팀 인력도 2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진짜 독립을 증명해야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셈인데, 이 부분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문이 열렸다보다는 문이 열릴 수도 있는 조건이 생겼는데, 그 문을 통과할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에 가깝습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기엔 너무 이른 이야기라는 뜻이죠. 세 번째, 가장 화제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기술적 배경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해석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커뮤니티발 관측에 가깝습니다. 먼저 팩트를 정리하겠습니다. 파이 블록체인은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계열 블록체인에는 실제로 M으로 시작하는 주소 체계가 존재합니다. 이걸 뮤즈드 어카운트, 다중 계좌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메인 지갑 아래 입출금을 구분하는 서브 태그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입금 전용 가상 계좌를 받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자체는 스텔라 생태계의 표준 규격이고, 실제로 파이 커뮤니티 안에도 이런 M 주소를 생성해주는 도구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150파이가 전송된 거래에서 사상 처음 M 주소가 등장했고, 이게 대형 거래소나 결제 인프라 준비를 의미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은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결과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나 공식 채널에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일부에서 나온 관측이나 추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파이 블록체인에서는 과거에도 이상 거래로 커뮤니티가 술렁인 적이 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수십억 단위의 비정상적인 거래 금액이 관측돼 소동이 일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지갑인 셀프 페이먼트 방식에서 생긴 표시 오류였을 뿐 실제 자산 이동이나 시스템 결함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온체인에서 특이한 패턴이 보인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거대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건의 데이터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건 위험합니다. M 주소 기술 자체는 실존하고 대형 거래소나 결제 서비스가 즐겨 쓰는 방식이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거래가 파이코인의 상업적 결제 인프라 진입의 신호탄이라고 단정하는 건 현재로선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흥미로운 가설 단계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8월 24일 앱스튜디오 요금 개편은 100% 확인된 사실입니다. 실사용자가 없는 유령 앱은 이제 비싼 값을 치러야 하고, 진짜 쓰이는 앱만 기존 혜택을 유지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 바로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둘째, SEC의 새 가이드라인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파이코인을 특정해서 언급한 게 아니라 가상자산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게다가 파이코인이 진짜 그 혜택을 보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탈중앙화가 진행돼야 합니다. 기대는 할 수 있지만 확정된 호재로 받아들이기엔 이릅니다. 셋째, M 주소 거래는 기술적으로는 실제하는 스텔라 표준이지만 이번 사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 정도로만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소식을 관통하는 진짜 질문은 하나입니다. 코어팀이 아무리 판을 깔고 인프라를 정비해도 그 위에서 코인의 실질적 가치를 결정하는 건 결국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냉정한 선택이라는 것.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구분해서 볼 줄 아는 것. 그게 지금 파이코인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파이코인 소식도 팩트체크와 함께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니콜라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